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membership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요청도 있었지만 저도 계속 살면서 밴쿠버랑 캘거리랑 비교를 한번 몇 번 하긴 했었어요. 네, 생각이 계속 바뀌고 또 그때마다 또 주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밴쿠버 제가 이제 이민 온 지 벌써 따져보니까 뭐 16년, 1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반은 캐나디인이 됐다.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도, 너는 서구화 됐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생각이 특별히 바뀐 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캐나다 시스템이 적응이 됐고, 캐나다가 이제 좀 더 편한, 캐나다 이제 내 고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막 한국말 잊어먹고 정석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 시스템이 많이 정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밴쿠버랑 캘거리랑 제가 밴쿠버는 제가 산지 지금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캘거리에선 15년 가까이 좀 살다 오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고 제 밴쿠버는 예전에 어학연수로 와서 1년 동안 잘 놀다가 간 기억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밴쿠버가 더 정감이 많이 가고 살고 싶은 곳이긴 했는데 뭐 개인 사정상 캘거리에 이렇게 우리 살다가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일단 생각난 게 뭐 직장, 뭐 하우징, 날씨, 뭐 미래 분위기, 뭐 아이들 교육, 뭐 이렇게 한국과의 어떤 거리인데 심리적 거리감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게 다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대로입니다. 제 마음대로.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를 들으시고 정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 말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캘거리가 좋다 막 이런 걸 막 써놔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점이 좋고 싫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옛날 캘거리에 있을 때 제가 직장이 뭐 그래도 노인 시설인데 직장이 굉장히 컸어요. 유닛이 8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닛이 큰 데가 없습니다. 빌딩도 한 4층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 동료들 중에 간호사들만 30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캘거리에서 뭐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거기서 대학교를 나오고 뭐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간호사가 된 사람은 저 포함해 가지고 정말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반은 밴쿠버 출신들이고 반은 또 온타리오주 출신들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좀 웃긴 게 뭐냐면 거기 캘거리 출신들은 늘 모이면 야 나 밴쿠버 이사가 나 미국 가나 시애틀 가 막 계속 이사 갈 생각을 궁리하고 또 밴쿠버에서 온 사람들 또 온타리오에서 온 사람들은 또 캘거리 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왜냐면 거기서 잡잡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여신 같은 경우는 뭐 어디나 사실은 취업 잘 되는 입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시에 밴쿠버나 온타리오에서 준 간호사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4년째 지금 캐주얼만 일하고 있다. 내가 4년째 5년째 팔타임 잡만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다. 나 풀타임 못 잡겠다. 그런데 캘거리 오자마자 바로 풀타임 오퍼 받고 막 직장 잡고 그리고 또 집을 사버리니까 작지만 그래도 싱글홈을 다 샀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캘거리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그 온도차가 극명했던 거죠. 캘거리 오래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캘거리를 벗어날까 고민을 늘 했고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캘거리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네, 어쨌든 캘거리는 지금 뭐 기사 어제 난 기사예요. 네, 15개 회사가 지금 막 헌드레드 잡을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 상대적으로 좋은 잡 그리고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페이하는 잡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100인을 치면은 둘 다 매니저급으로 일한다고 치면은 집값이 뭐 50만 불, 60만 불이면 꽤 괜찮은 집을 삽니다. 좋은 지역에 그것도. 근데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거의 뭐 둘이 번다 그러면 뭐 만 불 가까이 벌 거거든요. 근데 모기지를 내도 뭐 2천 불 안팎으로 낼 거야 아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운패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캘거리는 대부분 SUV에 막 뭐 캠핑카에 뭐 조금 더 산다 그러면은 백인들은 뭐 보트도 사고 막 이래요 사실은.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도시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를돔이 나는데 이
이 프로스포츠가 한 팀이다 보니까 요게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돈이 이제 소비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이기도 하죠.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쇼가 굉장히 뭐 강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들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잡 이동도 많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캘거리고요. 그리고 백호주의가 강하다 그랬긴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느낀 부분은 없고 사실 이제 인종차별은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언어가 되고 문화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언어가 된다 그러면 크게 인종차별 많이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캘거리 사람들이 되게 또 나이스합니다. 이 작은 도시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백인들도 굉장히 나이스해요. 사실은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피해 오면 보면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뭐 큰 도시고 뭐 도로도 한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뭐 힘들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좀 스스럼 없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정말 많은 도시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시골 도시다 그럴 수 있긴 한데 굉장히 그래도 나이스한 도시다 얘기할 수 있죠. 하우징을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방금 좌합은 굉장히 풍부하고 직장 분위기도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사람을 하이어링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나가는 거를 좀 신경 쓰고 매니저들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밴쿠버보다는 캘거리 있는 매니저들이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다가서기 쉽고 얘기하기도 편하고 어떤 힘든 데가 얘기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밴쿠버는 지금 하나같이 다 비슷해요. 좀 이렇게 어려운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뭐 돌려 얘기하는 거죠. 관둬도 돼. 딴 데 가봐도 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요. 야, 여기는 재밌는 뉴스가 이게 얼마 전에 났던 건데 이거 할까 말까도 고민 안 했는데 자, 1밀리언 10억으로 집 살 수 있을까 뭐 했는데 자, 밴쿠버 지역에서는 10억의 집들이 있다는 뭐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있었어. 10억짜리 집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뭐 있긴 있는데 이제 밴쿠버 시라는 데로 한정 지면 10억은 더 이상 없는 건데 있긴 있죠. 오래된 집들, 부서지는 집들, 그냥 selling as it is, 이 상태로 파는 집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집도 오퍼 나오자마자 바로 날라가요. 왜냐면 그거 수리하면은 바로 몇 억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1억 들여 수리해서 3, 4억 붙일 수 있으니까 밴쿠버 지역은 뭐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억으로 집을 찾아만 봤어요. 한번 그냥 쭉 보니까 여기 몇 개 뜨잖아요. 밴쿠버 지역에.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4억 뭐 4억 2천 그리고 7억 9천 이게 콘도였잖아요. 하우스로 얘기했습니다. 하우스는 다 1억 10억 미만 뭐 콘도나 타운홈이 있긴 있죠. 근데 하우스는 저 하우스들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45억으로 어떻게 하우스를 팔어. 물론 번합이긴 합니다만 보니까 4분의 1 지분을 파는 거예요. 뭐 공동투자 했나 봐요. 그래서 4분의 1 지분. 그러니까 대비하면은 저기 17억짜리인 거죠. 그죠? 18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없어요. 당연히 이제 서리 지역에는 오래된 집들, 뭐 40년 된 집들, 뭐 이런 것도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것도 10억 미만의 집들, 그냥 오래된 집들입니다. 근데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뭐 메이플리치도 큰 집들 많잖아요, 그죠? 외곽으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10억으로는 뭐 괜찮은 집을 사기는 쉽지 않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같은 10억으로 놓고 10억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 과분한 돈이긴 한데 그냥 캘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 집 몇백 개가 뜨죠. 벌써 주르륵 뜹니다. 정말 이 집들이 너무너무 좋은 집들인 거예요. 사실은. 네, 10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거 너무한데 이거 뭐죠? 더글라스 리치에 지금 이게 아니 이거 22만 이거 안 봤던 건데 22만 불에 지금 싱글하우스가 22만 불에 나왔다고? 방도 4개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냥 랜드 밸류만 받고 판다고 합니다. 뭐 집은 좀 겉에서 봤을 때 쟤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뭐 가려놨고 뭐 파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스 이스트에 뭐 지역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가면 좀 낙후된 부분이 저도 가본 적 있어서 아는데 뭐 아주 뭐 낙후된 지역도 아니고 뭔가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었나 봐요. 보니까 끄름 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부시고 이제 다시 져야 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대대적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집인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 스퀘어피트 얼마 하는지는 캘거리는 가격이 다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랜드 밸류로 파는 집인데 방도 지하도 개발돼 있네요. 지하 땅 팔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물만 올리는 집 얼마 들까요? 막 2억 든다고 치면은 그래도 4억 정도의 스퀘어핏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땅 랜드 사이즈는 4천 스퀘어핏이나 돼요. 세상에 굉장히 큰 집이네. 이런 집들 하여간 구할 수 있습니다. 캘거리는 하여간 뭐 집값은 정말 원하는 대로 자기가 물론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깔끔하고 좋은 동네 그리고 직주 근접 직장 잡은 그래도 근처에 붙일 수 있는 이런 싱글 홈들이 너무너무 많다. 뭐 싱글홈 꼭 살아야 됩니까? 그죠? 거기서 타운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 하우징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하우징은 제 다른 비디오나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은 정말 참 좋은 집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캘거리가 뭐 이게 이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다. 캘거리하고 에드먼턴 비교할 수 있는데 에드먼턴이 집값이 더 쌉니다. 왜냐면 저는 캘거리 살면서 사실 알버타의 주도는 에드먼턴이에요. 근데 캘거리 살면서 한 번도 에드먼턴이 주도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캘거리에 더 많은 사람도 살고 집값도 비싸고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우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저 에드먼턴 이제 살아보진 않았고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뭐 놀러 가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캘거리가 더 좋다. 다운타운 분위기도 캘거리가 더 좋다. 늘 느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날씨 보겠습니다. 날씨. 자, 날씨는요. 참 이게 저도 캘거리에서 이사 오게 된 이제 어떤 되게 배경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자, 밴쿠버 날씨인데요. 밴쿠버는 뭐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싸늘하긴 합니다. 뭐 4도, 8도, 6도. 근데 영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서리는 영하로 좀 떨어지긴 하는데 밴쿠버는 이렇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잘 안 떨어지고 그 날씨가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사실은 또 춥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춥다. 집사람도 캘거리 되게 추워했는데 또 밴쿠버 오니까 또 적응이 됐는지 이제는 춥다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뭘 보여줍니까? 캘거리 날씨를 보여줍니다. 지금 캘거리 날씨는 7도고 그리고 feel like 지금 좀 지나면 뭐 11도 feel like 이거 다시 더 춥습니다. 사실은. 근데 며칠 지나면 영하 16도 지금 밴쿠버가 이번 주말에도 7도 1도잖아요. 근데 캘거리는 영하 7도 밤에 영하 12도 밤에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feel like 하면은 이제 영하 뭐 30도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합니다. 자, 캘거리 웨더입니다. 캘거리가 지금 14일치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14일 내내 밤에는 20도, 16도, 눈도 지금 거의 계속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집사람이 좀 이렇게 막 춥다 막 얘기하면 제가 캘거리 웨더를 보여줍니다. 조용해. 지금 캘거리는 영하 20도야, 30도야. 할 말이 없죠. 저도 불평불만 할 때마다 캘거리 웨더를 보고 조용히 하자. 나는 밴쿠버 살고 있다. 조용히 하자. 그냥 여기서 불평불만 하지 말자.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캘거리 막 온 분들은 밴쿠버 살다 오신 분들은 이제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좋고 날씨가 청명히 좋다. 저렇게 비가 막 눈이 오고 날씨가 영하 30도 40도 떨어져도 날씨는 청명할 때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추운데 날씨가 청명하고 햇살이 강하다 보니까 낮에는 영하 20도 돼도 창문으로 햇볕이 막 쏟아지면 집안이 굉장히 따뜻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우울한 게 없어요. 밴쿠버는 비가 많이 와서 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캘거리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날씨가 춥고 그래도 날씨가 청명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건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밴쿠버에 온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도 밴쿠버 살다가 가신 분들은 거기 만족하고 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날씨는 이래요. 근데 날씨가 얼마 전에 뉴스 본 분들 알지만 캘거리에서 눈 폭풍 와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눈이 녹지가 않아요. 길거리에 눈이 막 이렇게 막 쌓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동차로 밟고 맨날 걸어다니면서 눈이 이렇게 쌓이는 게 점점점 줄고 또 쌓이고 또 컨덴스 되고 계속 뭉쳐서 길거리에 눈이 늘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언제 녹냐? 한 4월달에 녹습니다. 4월달에 진짜 날씨 따뜻해지면 정말 날씨가 눈이 다 녹으면서 한 1, 2주 그렇게 지나가다 결국 다 녹아서 땅이 결국 콘크리트 결국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물론 메이저 도로들은 제술 작업 정말 잘합니다. 근데
동네 길들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눈 쌓인 채로 그냥 겨울 내내 살고 날씨가 좋아질 때 이제 진짜 날씨가 좀 괜찮아졌네는 5월 6월 달. 근데 5월 6월 달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서 괜찮다 싶은데 비가 정말 많이 해요. 비가 그치는 게 거의 7월 달 돼야 돼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늘 느꼈거든요. 7월이나 돼야 비가 멈추고 날씨가 따뜻해지네. 근데 7월 달, 8월 달은 갑자기 엄청 더워져요. 너무 더워. 근데 추운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더위를 막 즐겨야 되는데 또 못 즐기고 또 집에 있습니다. 또 너무 뜨거운데 더운데 햇살이 너무 뜨거운데 미치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죠? 날씨는 정말 날씨만 캘거리가 정말 좋으면 정말 너무너무 거의 퍼펙트한 시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너무 안 좋다. 늘 우울하다. 날씨 때문에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다. 힘들어하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밴쿠버 날씨가 늘 좋진 않죠. 근데 여름이 너무 좋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지만 인생이 일단 바빠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풀타임 일하고 오전에도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정말 우울할 시간이 있나? 너무 인생이 바쁘죠. 애들 키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울한 거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해요.